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일어났다가요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10분만 더 자야 되겠다 그랬더니 40분씩 지나갔어요. 그래서 급하게 왔습니다. 자, 보시고, 자 보세요. 오늘 드린 프린트 지난주 수업 내용이죠. 뭐가 또 어렵기는 또. 자 보시고, 이건 가면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드린 수업 내용 중에는요, 프린트 중에는 오늘 나올 내용도 좀 있어요. 왠가 하면 이 등기가 맨날 하던 말이 있죠. 똑같은 지문이 적어도 한 4번씩은 나와요. 여기 있는 지문들이 오늘 또 나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자, 보세요. 이제 확인. 자, 1번. 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연행을 신청한 경우 등기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자, 유증 체크하세요.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단독이죠. 그럼 상속 등기할 때는 등기별 정보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유증에 의한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공동이야. 그럼 공동 신청이면 등기별 정보는 제출을 해야지. 뭐가 또 어렵기는 또. 아니죠. 큰일 나요. 못해요. 그 죽은 후에만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좀 이따 나와요. 앞으로 15분 후에 나올 거예요. 자, 기대하세요. 자, 그래서 유증은 두 가지죠. 포괄 특정 불문하고, 등기할 때는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공동 신청이니까 의무자의 등기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해야 돼. 달라요, 상속이랑. 그래서 맨날 하는 말 있어요. 똑같으면 안 물어봐요. 뭔가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상속과 유증은 다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 자, X예요. 2번. 등기별 정보를 멸실한 경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의무자 또는 법정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두통을 첨부하면 된다. 맞죠? 여기 변호사, 법무사 위임 확인 정보. 거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위임 확인 서면 아니에요. 작성하면 되죠. 이건 반드시 이제 변호사, 법무사에 하나한다 이렇게 했지. 기억나죠? 그럼 3번. 등기별 정보를 멸실한 경우에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서 중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확장일자인을 받아 부분 한 통을 제출하면 된다. 거기서 확장일자인 줄 그어보세요. 좀 심오한 지문이네. 자, 보세요. 확장일자인 혹시 못 들어봤나요? 그렇지. 확장일자는 거기 나오는 거,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거지 여기 나온 게 아니지. 여기는 확장일자가 아니고 공증을 받아야지. 공증서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등기필 정보를 멸실하면 방법이 3가지 있었죠. 첫 번째, 의무자가 직접 출석.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가 공증서 부분. 이 3가지예요. 근데 여기 확정일자인이죠? 이런 건 없어. 근데 뭔가 사람들이요. 자, 문장을 쭉 읽다가 확정일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나 이거 알아. 체크하고 넘어간다니까? 확정일자가 여기 나올 제도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뭔가 번지수가 틀렸어, 지금. 그래서 자기 체크하고 계셔야 돼. 그럼 또 4번.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명인이 등기무자로서 등기별 정보 대신에 등기법 소정에 확인서를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인감 증명을 제출을 첨부해야 한다. 맞죠? 자, 줄 그세요. 소유권 이외 권리 체크하고, 그다음에 의무자로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등기별 정보를 멸실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수정은 제외하고 뭐가 좋아라? 인감 증명 첨부해야지. 이렇게. 맞아요. 자, 고개 드시고. 그럼 인감 증명 첨부한 경우 3가지. 첫 번째,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이때 이제 가등기 명인의 인감. 그럼 세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게 의무자인 경우예요. 근데 가로치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별 정보를 멸실했다. 멸실하고 하는 방법은 3가지 있죠. 근데 직접 출석을 하면 인감 필요 없고 나머지 2가지는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등기별 정보를 잃어버려서 지금 확인서면 첨부했죠. 확인서면 가져오니까 이때는 뭐도 갖고 와라? 인감도 같이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그래서 4번도 잘 보셔야 돼. 그 다음 5번. 자, 전산정보 처리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자, 전자 신청할 때는 출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출석해야 한다. X.
그 다음 6번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자, 요즘은 사용자 등록 나왔죠. 사용자 등록은요 전자신청할 사람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봐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고 법무사가 등기 신청합니다. 법무사. 그럼 그때는 사용자 등록은 누구만 하면 돼요? 법무사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용자 등록은 전자 신청할 사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5, 6번은 X.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을 했으니까 일반인들은 필요 없죠. 사용자 등록이. 그 다음 7번. 간공서 또는 법원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할 경우 29조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X? X죠? 해당하지? 자 보세요. 촉탁등기잖아요. 촉탁등기인데 촉탁등기를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그 등기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안 해주지. 각하사유지. 29조 2호 위반. 이렇게. 간공 촉탁등기입니다. 그 다음 8번. 자, 동일한 신청서로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은 취하할 수 없다. 일괄 신청했을 때 일부 취하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 일부 취하 가능 그랬지. 등기를 신청주의니까 하기 안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요. 일괄 신청한 등기했죠? 일괄 신청했을 때 일부 취하 돼요.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그러잖아요. 18회 때 정답 지문이었어요. 18회 시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올해 10년째예요. 올해 취하 꼭 나온다 그랬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9번. 자, 말소 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족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X. 그렇지. 말소 등기는 일부가 아니고 전부. 10번. 말소 등기도 허용되며 단독으로 신청한 것이 원칙이다. 자,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자. 돼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없고 또 하나. 말소 등기는 원칙이 공동 단독. 공동 신청해야죠. 공동. 그다음 11번. 자,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 체크하고요. 직접 자기 명의로 자, 소유권 변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세요. 그 체크하세요. 미등기 토지를 증여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증여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부등기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봐요. 거기 자, 증여받았죠? X. 증여는 법률행위지. 법률행위니까 이때 이제 원소유자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부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 소유권 이전. 증여네. 저 또 이걸 유중으로 봤더니 또. 그래서 증여니까 X. 그럼 12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X죠. 원칙은 확인이고 그 다음에 형성과 이행도 가능해요. 가능하다. 이렇게. 원칙은 확인 판결이고 형성과 이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 13번. 자, 자치구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거기 구청장 확인 체크하세요. 자, 근데 자 보세요. 4개 나왔어요. 우리가 소유권 증명서면은 대장, 판결, 수용, 서면 4개 나왔죠. 요 4개인데 대장, 판결, 수용 요 3개는 토지 건물이 다 돼요. 근데 그 확인 정보 요거는 토지 건물에서 뭐만 이건 건물만 해당하지. 여기 토지에 돼 있잖아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이렇게 돼 있죠? X예요. 토지는 아니고 이거는 건물만 해당합니다. 이렇게 건물만. 그래서 그 13번도 자주 정답으로 뜨는 지문들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보세요. 뭔가 하면 이 지문들이 지금 기출 지문들이거든요. 뭔가 특징이 뭔가 하면 어차피 시험은 또 나와야 기출 지문이. 자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셨고 오늘은 쭉 가서 이제 그 뒷부분을 이제 정리해야죠. 이제 자 가시죠. 자, 363 가세요. 363. 자, 이제 지난주에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기 봤죠? 소유권 보존 보셨고 이렇게 해서요. 자, 또 기억이 또 사라지고 없어진 모양이야 또. 자, 357 잠깐 펴보시죠. 357 펴보시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소유권 보존 나와 있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소유권 보존은 시험 나오는 거 정해져 있어요. 지금 거기 끝에 보면 보존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돼 있죠. 거기가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요. 거기서 자, 보존 등기 신청 적격자. 요게 소유자 증명 서면이에요. 쉽게 말해서. 4개 나왔어요. 대장, 판결, 수용, 서면. 요 4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 매년 뜨는 사항들입니다. 쭉 보셔야 돼. 쭉 확인하고. 그 다음 쭉 넘어가서 이제, 자, 363 가세요. 363. 3절에 이제 소유권 이전. 자, 보시고.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등기할 때 가장 흔한 등기 원인은 뭐예요? 가장 흔한 게 매매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현재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때는 부등법이 아니고요. 그게 적용돼요. 부특법. 부동산 등기 특별지시법. 그래서 이 매매는 부특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 다시 보세요. 근데 이제 이전 파트에서 좀 특수한 게 있어요. 이렇게 원인이 특수한 거. 그러니까 이제 흔히 나오는 게 상속, 유증, 수용, 이제 진정명의 회복, 그다음 이제 환매, 신탁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시험 문제는요. 여기가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의 회복, 환매, 신탁 이런 거 용어 정의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통 여기가 보통 시험 보라 하시면 2개 내지 3개가 시험 나와요. 이렇게 보셔야 돼. 그 문제. 책자 한번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매매. 자, 363 가보세요. 거기 2번에 자, 소유권 전부 이전 돼 있죠? 그 끝에 의 한번 보실래요? 제일 끝에 줄. 자,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의 이전의 등기 절차는 일반 원칙에 따르면 되고, 다만 부동산 등기 조치법과 부실법의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 2가지의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전 경우에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건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넘어가세요. 그 뒤에 가면 이제 뭐, 자, 또 혹시 그 말 기억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봤죠? 표시 등기는 의무 기간이 얼마? 1월 내에 등기해야죠. 그럼 이제 원래 권리 등기는 원래는 신청 자유죠. 제한이 없죠. 근데 현재 부특법에는요. 소유권 등기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 장 가보세요. 등기 신청 의무라 되어 있습니다. 364 거기 보시면 일단 자, 줄 하나 그어놓을게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은 쌍무계약은 자, 체크하세요. 반대급빙이 완료된 날 하나 체크하고 쌍무계약은 반대급빙이 완료된 날. 그럼 이제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부등법이 아니고 부특법 대상입니다. 부특법 이렇게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현재 자, 부특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 쌍무계약은 60일인데 언제부터? 쌍무계약은 반대급빙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렇게. 그리고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60일의 의무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등법이 아니고요. 부특법에 쓰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내용은 별 의미 없고요. 쭉 가서 큰 3번 가세요. 소유권 일부 이전. 자, 그럼 또 하나 보세요. 그 3번에 소유권 일부 이전 돼 있죠. 그럼 요거는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에요? 지분의 이전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분필하고 팔아야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죠. 분필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가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고 뭐다? 지분이에요. 지분. 그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거기 의 체크하세요. 의. 자, 소유권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또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앞으로 기억하세요.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고 뭐다? 지분의 이전이다. 이렇게 지분. 그럼 양가로 2번. 자,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할하여 분필 등기한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것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의미가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큰 문제 아니고요. 좀 넘어가시고 이제 365 4번 상속 가시죠. 상속인데 10번 먼저 한번 보세요. 요 한번 정리하고 이제 그리고 책에 다시 줄 긋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상속이 나왔어요. 자,
칠판을 보시고 자, 상속등기다. 그럼 이제 주로 보던 거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이렇게 이제 을, 병, 정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을 딱 했어요. 그럼 아들 을 셋이 이제 아들 셋이서 상속받죠? 그럼 얘들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그러면 을병정은 언제부터 소유자? 그렇죠. 우리 얘기죠. 상속 개시일 그러죠. 정확하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하지 않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을병정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보세요. 그럼요. 그때는 이제 갑으로부터 을병정 앞으로 이제 상속 등기해야죠. 그럼 보세요. 갑으로부터 을병정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럼 소유권 등기하는데 등기 원인이 뭐다? 그렇지. 등기 원인이 상속이지. 자,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상속 개시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상속 등기합니다. 상속 등기하는데 자 을병정 셋이 간다. 자 공동 단독. 잘 생각하고 찍어야 돼. 자 을병정 셋이 간다. 공동 단독. 단독이야. 셋이 한다 공동 아니에요. 자 봐요. 뭔가 하면 우리가 공동 신청 그러잖아요. 그때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같이 가야지. 근데 보세요. 여기는 의무자가 없어요. 셋이 가지만 뭐다? 단독이야 단독. 어차피 권리자일 뿐이니까 이렇게. 그게 떠올라야 돼. 근데 함정을 그렇게 파잖아요. 100% 걸려들어. 다 알고 있어. 어디 모르지 다 안 되니까. 자, 또 봐요. 셋이에요. 이제 더 보세요. 다시. 그럼 이제 상속인이 셋이야. 다시 봐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보세요.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한다. 돼 안 돼? 되죠. 꼰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가서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한다. 을이 전원 명의로. 받아줘. 받아줘. 자, 또 을이 가서 자기 지분만에 대한 이전 등기한다. 내 것만 따로 등기하겠다. X.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이유가 그래요. 상속 등기는 언제나 한꺼번에 같이 끝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 끝에 두 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세요. 그러면 상속인 중에 1인이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어차피 전원이 한꺼번에 같이 끝날 거 아니에요. 돼. 근데 상속인 중에 하나가 자기 지분만 따로 먼저 등기하겠다. 요게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상속인 중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을 딱 하면 각하사유네? 몇 호 위반? 뭘 또 놀래.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29조 2호 위반이야. 단골 문제. 요거 보셔야 돼. 자, 또 하나 더 말 나온 김에 좀 심오한 거 하나. 자, 이제 보세요. 갑이 사망을 했죠. 그럼 얘들은 보세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갑이 사망을 하고요. 을병정이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요거를 을이 다 가지기로 협의로 분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면 갑이 사망을 하고 3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했어요. 3인의 공유로 등기했다가 그걸 다시 나눠요. 병가정이요. 야, 얘 그냥 네가 다 가져라. 그래서 병가정이 자기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다 가지로 다시 분할했어요. 요게 달라. 자, 봐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자, 을병정이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요거를 을이 다 가지로 협의로 분할하면 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면 되겠죠. 이때는 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소유권 이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세요. 소유권 이전인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언제부터 을 거예요? 그렇죠. 갑으로부터 바로 넘어와야지. 이때 이제 상속 개시일부터예요.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어차피 갑으로부터 을로 바로 넘어왔으니까 그냥 상속 개시일부터 을 거로 봐주자 그 말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보세요. 상속 등기 했어요. 3인의 공유로 딱 했다가 사실 요거를 을이 다 가지기로 다시 분할했어요. 그럼 이제 3인의 공유에서 을 걸로 바뀌어버렸죠. 이때는 무슨 등기한다? 자, 봐요. 뭔가 하면 여기 엄밀히 말하면 보세요. 지금 3인의 공유로 돼 있다가 을이 다 가지고 분할했죠. 엄밀히 말하면요. 병과 정이 자기 지분을 을한테 증여한 꼴이죠. 요거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증여예요. 근데 문제가 온 거면 여기다가 증여세를 또 물리면 이 사건이랑 형평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보세요. 어차피 3년 앞으로 등기할 때 상속세 내요, 안 내요? 냈지. 근데 이거를 증여한다고 또 때려버리면
요 사건 형평이 안 맞아. 요 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제 별일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거예요. 경정 등기 언제 하는 거죠? 원시적 불일치. 뭔가면 이게 여기 말이야. 이게 을 건데 우리 앞으로 잘못 왔다 그 말입니다. 경정 등기를 해야 형평이 맞아져요. 자, 또 보세요. 이때는 언제부터 을 거예요? 3인 명의 등기 있었으니까. 이때 이제 협의 분할이겠지. 분할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분류가 가장 이제 어려운 조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요만큼 책에 줄 거볼게 보세요. 책 보세요. 자, 일단 거기 365. 자, 의의는 다 읽어 보셔야 돼 혼자. 자, 신청 보세요. 자, 2번에 1번 단독 신청한다. 체크하고. 그럼 이제 그 양가로 2번 별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상속인 전원이 동시 신청해야 하고 전원이 동시에. 그 다음에 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을 신청할 수는 없다. 자, 상속인 중 하나가 자기 지분만 따로 신청하면 이게 이제 각각의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장 가서 자, 상속 등기할 때 3번 1번. 자, 등기 원인은 뭐예요? 상속. 상속. 원일자는 상속 개시일. 다른 말로는 가로 속에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렇게. 그 제일 꼭대기 3번에 1번. 그다음 이제 양가로 2번. 자, 보세요. 그럼요. 을병정이 이제 상속 등기 신청할 때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그러면 상속인임을 증명한 서면 뭐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 책까지 여기. 거기 3번에 2번. 2번 중간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족한 서면을 첨부한다. 이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그 이제 호적 등초본 나와 있죠? 이건 옛날 표현이고. 자, 재적 등초본 돼 있죠. 재적 등초본이 뭐예요? 재적이 뭐예요? 호적에서 잘랐다 그 말이에요. 시집간 딸 때. 그때 재적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 체크하세요.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그다음 이제 4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죠. 자, 여기가 이제 여기예요. 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달라져. 자, 보세요. 거기 그 밑에 박스 보세요. 그냥 박스 별표.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 그때는 소유권 이전이고 원일자는 사망일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줄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할 때 그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해야 돼. 또 하나가 이제 협의 분할이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줄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래서 요거 최근에 이제 보세요. 요 문장. 요 문장이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지문이에요.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 경정 등기하고 원일자는 협의 분할일 이렇게 보셔야 이렇게. 자, 이제 고개 들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하면 되겠죠? 수업하고 줄 긁고 다시 자, 이제 첫 번째 하나 보셨고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유증 봐야 돼, 유증. 최근에 이제 유증이 중요해져요. 두 번째 유증 등기다. 그럼 봐요. 유증 무슨 뜻? 유언으로 하는 징여. 자, 이렇게 해요. 보세요. 자, A가 유언을 딱 해요. 자, 내가 주거들라. 자, B, C, D에게 내 재산을 3분의 1씩 주겠다. 3분의 1. 요거는 포괄 특정. 3분의 1이죠. 이게 포괄유증이야. 요게 이제 포괄유증. 이렇게 했어요. 자, A가 유언을 딱 해요. 내가 주거들라. B한테는 어디 토지를 주고 C에게는 어디 있는 건물 주겠다. 목적물을 딱 정했다. 요게 특정유증. 근데 요게 주의하셔야 돼.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세요. 지금 A가 자, B, C, D에게 3분의 1씩 그랬죠. 3분의 1씩 주겠다. 요거는 포관리중이죠. 요때는요. A가 사망을 하면 B, C, D는 등기 안에도 소유자예요. 여기는 등기 불효예요. 왠가 하면 지금 이때 이제 B, C, D가 이게 포괄 수증자가 되는 거예요. 포괄 유증 받았다. 그래서 이게 상속인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상속인과 같은 지위로 가요. 근데 또 보세요. 지금 B에게는 토지를 주고 C에게는 건물 줬죠. 목적물을 딱 정했죠. 요거는 특정 유증이죠.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징여야, 징여. 징여는 법률 행위니까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되겠지. 이게 이제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명칭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흔히 이제 다시 보세요. 이제 A가 이제 자 이렇게 해서요. 유언을 딱 했어요. 자, 내가 죽고들라 B, C, D에게 재산을 3분의 1씩 주겠다. 그럼 포관리중이죠. 자, 그럼 보세요. 포관리중에서 A가 사망을 딱 하면 B, C, D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근데 똑같아. B, C, D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야 되겠지. 이제 보세요요. 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A로부터 B, C, D 앞으로 이제 소유권 넘어와야죠. 소유권이죠. 근데 소유권 등기하는데 등기 원인이 뭐다? 등기 원인. 무슨 상속은 유증 등기라니까. 뭐야? 유증이라고. 저거는 뭐 하냐고. 저거 놓으면 센스가 없어 하여튼. 또 자, 원인 일자는 언제? 그렇죠. 유증자가 사망한 때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등기 안에 이렇게. 자, 근데 하나 차이점. 자, 요거 미리 하고.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문제. 포괄적 수증자가 셋이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자, 포괄적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 자,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돼 안 돼? 그건 되겠지. 그 다음에 B가 가서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B가 전원 명의로? 그렇지. 똑같으면 안 물어본다 그래서 맨날 안 돼. 그리고 B가 가서 자기 지분만에 대한 이전 등기한다. 요건태. 자, 보세요.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으면 안 물어봐. 그걸 왜 물어봐? 똑같은데. 달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봐요. 이제 그럼 구분할게.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금 을병정은 보세요. 얘들은요 공동 상속이죠. 얘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내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1인이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죠. 근데 자기 지분만 따로 등기하겠다. 유대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A가 B, C, D에게 3분의 1씩 주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B, C, D는 내적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혹시 이제 자, 혹시 그 말 기억나요? 수업시간에 우리 그렇게 해서 포관리중금 제가 그렇게 했어요. 꽃다방 미스 김 그랬었는데 기억나요? 자, 이렇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딱 했어. 내가 죽고들랑 꽃다방 미스 김이랑 미스리랑 네 산 나눠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봐요. 꽃다방 미스 김 미스리랑 무슨 내적 관련이 없어. 특히 뭔가 하면 유증은요 A로부터 그냥 유증을 같이 받은 거지 개별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상속은 묶여 있어요. 이렇게 을병정이 공동 상속으로 이렇게. 그런데 유증은 셋이 받았지만 이 사이는 아무런 내적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잘려져 있어. 잘려 있으니까 1인이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야. 타인 권리 행사. 타인 권리 행사. 근데 자기 지분만에 대한 거는 된다지. 내 권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상속과 유증 그림이 달라야 돼. 그게 하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없죠. 별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셔야 명확해. 다시요. 상속은 을병정, 공동상속이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고 유증은 가부 A로부터 그냥 셋이 유증을 받은 거죠. 아무런 내적 관련이 없어요. 각자가 개별적 권리입니다. 그냥 같이 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요. 그래서 자, 포괄적 수증자 중 1인이 전원 명의로 등기 시험은 등기 안 받아주네. 각하 사유네. 몇 호 위반? 그래. 29조 1호 위반. 근데 이제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거는 요거는 된다. 이렇게. 근데 다시 자, 중요한 거 하나 다시 보세요. 상속 등기입니다.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이죠. 그러면 유증에 의한 등기는 그렇지. 여기 공동이야. 차이점이 있어요. 보세요. 뭔가 하면 지금 갑은 아버지고 을병정이 상속인이죠. 그럼 을병정이 상속 등기할 때는 등서에 뭐 가져가야 돼? 가족관계 등록부. 그럼 보세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딱 제출하면 등기소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서류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단독 혼자 오면 돼요. 근데 봐요. 여기는 A랑 B, C, D는 아무 내적 관련이 없죠. 자, 근데 보세요. 근데 B, C, D가요 유언장을 딱 들고 가면 유언장 그거 등기소가 등기한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A는 죽고 없는데. 자, 꽃다운 미스리랑 둘이 가? 못 믿어. 그래서 여기는 A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 이 사람들이 같이 가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공동 신청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기억하세요. 상속은 단독 신청이에요. 누가 뭐래도. 근데 유증은 뭔가 하면 A로부터 유증을 받았는데 요 B, C, D가 유언장을 들고 가면 그 유언장을 믿을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합니다. A의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B, C, D랑 같이 가줘야 돼. 이렇게.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 책장 한번 잠깐 보세요. 거기. 자, 366. 자, 거기 의 보시죠. 의. 자,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하여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 이는 특정 재산을 양도하는 특정적 유증 하나 줄 긋고, 그 뒤에 일정 지분을 양도하는 포괄적 유증으로 나눠진다. 요 구분하세요. 특정 포괄 달라 이렇게. 자, 뒤에 가서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자, 포괄적 유증은 유증자의 사망과 동시에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만 딱 자르고. 그럼 특정적 유증은 유증자의 사망으로 수증자에게 소유권 유증권만 발생할 뿐이므로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포괄 같은 경우 구분하세요. 자, 다시 포괄 유증은 B, C, D가 언제부터 소유자? 그렇지. 유증자가 사망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요. 특정 유증 같은 이때는 요거는 징역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이제 소유자 이렇게 구분하세요. 탈락. 그다음 이제 자, 그 2번에서 일단 양가로 2번 먼저 보실래요? 양가로 2번. 자, 소유권 등기 신청. 동그라미 1번. 자, 줄 그세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는 포괄 특정을 불문하고 수증자가 권리자. 수증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수증자가 B, C, D지. 숫자 받을 숫자니까 이렇게. 그거 구분하셔야 돼. 그다음 또 있어. 그다음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의무자로 하여. 절대로 A는 없어요. 죽고. 그래서 이제 의무자가 누구다? 유언 집행자나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의무자로 하여 공동 신청하여야 한다. 공동 신청.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딱 자르고.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하여 이혼을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여기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한 등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죠. 근데 가로치고 하나 쓰세요. 가로치고 옆에다가 1인이 전원 명의는 X 이렇게. 1인이 전원 명의는 X 이렇게. 자, 그 다음 가셔서 4번 가실래요? 그 다음 장 4번. 자, 등기원인과 연월일. 자, 등기원인은 몇 년에 며칠 유증으로 기재하고, 그다음 이제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 이렇게. 사망한 날. 자, 거기까지만 이렇게. 일단 기억하세요. 지금 체크한 지문이죠. 그 지문들이 가장 기본되는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유증 파트 여기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체크한 지문만 딱 기억하세요.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상속과 유증 이 두 개가 같은 듯 달라요. 그래서 언제 시험에 같이 나와. 비교할 때. 또 여기 보시면 X 나왔죠? 29조 2호죠. 요 문장들은 시험 보면 거기 나와요. 가까스하게 물을 때 또 나올 수 있어요. 경감은 같은 지문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볼게요. 수용. 자, 세 번째. 자, 유증은 지금 체크한 지문들만 보세요.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수용. 자, 수용도 우리 수업에 계속 나왔었어요. 그동안. 자, 고개를 드시고, 자, 비교. 자, 또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또 확인 또 해야 돼. 자, 갑이 소유자. 자, 갑 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했다. 수용. 자, 그럼 국가는 보세요.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우리 흔히 얘기했죠. 요 수용이 우리 흔히 말하던 민법 147조죠. 상소, 공용증서, 판결, 경매. 그때 나왔잖아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치간다. 언제 등기해라? 처분시 등기해라. 자, 보세요군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딱 하면 국가는 자,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지. 혹시 민법 시안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죠. 그럼 수용 요거는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요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봐요. 요거는 원시 취득이니까 국가는 원칙은 무슨 등기해야 돼? 그렇죠. 그때는 뭔가 하면 갑의 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죠. 그럼 국가는 갑의 등기부를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돼. 소유권 보존입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원칙은 소유권 보존인데 그럼 뭔가 하면 갑의 등기부를 없애버리고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죠. 근데 막상 귀찮아. 그게 어떻게? 그래서 원칙은 소유권 보존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소유권을 그냥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갑의 토지를 수용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갑으로부터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죠. 그러면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딱 하면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 하는데 요거는 자 어떻게 한다?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명령 뭐 촉탁이지. 왜? 관공서니까 뭘 또 놀래길 국가인데 그래서 관공서니까 촉탁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서 일반 기업이 수용했어. 일반 기업에서. 그럼 보세요. 그럼 이때 보세요. 지금 일반 기업이요.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서 수용을 한 거죠. 요거는 진정성이 보장이 돼야 안 돼? 되죠. 어떻게 등기? 무슨 또 일반 기업인데 촉탁이야. 믿을 수 있으니까. 무슨 직권은 맘대로 직권이야. 그래서 관공서니까 촉탁이지. 일반 기업 믿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단독 신청. 그때 나왔어. 단독할 때 뭘 또 천보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죠. 그럼 국가니까 이때는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이라면 이제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 형태 보셔야 돼. 그 기억하세요. 원인은 수용이에요. 원인일자는 언제야? 수용한 날 또는 수용의 시기 이렇게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지금 그 문제 이렇게 했죠. 국가가 갑의 토지를 수용하면 원칙은 소유권 보존이죠. 등기부를 없애버리고 등기부를 새로 만들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현재. 실상의 소유권이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가 요거예요. 그러면 갑의 토지인데 갑의 토지에 A라는 전세권자, B라는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수 있죠. 자, 보세요. 갑은 소유자고 갑의 토지에 A의 전세권, B의 저당권이 있더라. 그럼 뭔가 하면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이런 권리가 국가한테 승계되겠죠. 그럼 뭔가 하면 문제가 이런 권리가 국가한테로 승계가 되면 국가 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갑소유 토지를 수용하면 이렇게 합니다. 갑의 토지에서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원칙은 직권 말소예요. 다 지워버려야 돼. 저기 없어져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수용에서는. 그럼 또 이제 또 와요. 또 A 전세권자, B 저당권자. 또 불쌍하지. 어떻게 그럼 얘네? 보상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보세요. 뭔가 이제 수용했잖아요.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공탁을 더 걸어. 자, 전세권자 얼마, 저당권자 얼마. 공탁을 다 겁니다. 그리고 요거 찾아가고 나면 나머지를 갑이 받아갈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용에서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직권 말소가 이렇게. 자, 이제 책 보세요. 여기. 자, 368. 일단 의는 읽어보시고. 자, 신청해서 이제 거기 1번에 단독 신청돼 있죠? 체크하세요. 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돼 있잖아요. 기업자의 소유권은 원시 취득이지만 형식은 소유권이 행해지고 이렇게. 그다음 이제 양가로 2번에 관공서 촉탁 돼 있죠. 국가가 수용했다. 어떻게 등기한다? 그때는 촉탁 이렇게. 여기 기억하세요. 수용은 잘라야 돼. 수용 주체. 수용 주체가 이제 관공서라면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이라면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뭐 대위는 필요 없고요. 옆에 페이지. 자, 이제 등기합니다. 등기할 때 등기원인은 뭐다? 수용 그래야죠. 원인일자는 수용의 시기 또는 수용한 날 그래요. 자, 하나 쓰실래요? 옆에다가 수용 협의일 그러면 X예요. 수용 협의일 X.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 갑의 토지를 수용했죠. 그럼 뭔가 국가가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을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협의만으로는 보상금이 안 넘어갔죠. 협의를 그럼 틀려요. 그래서 이제 수용한 날 또는 수용의 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3번 보시죠. 양가로 3번.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신청한 경우에 보상이나 줄거보세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 정보를 제공한다. 보상금 준 거 증명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또 줄 보세요. 권리자의 단독 신청이므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등기필 정보 첨부.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수용에 의한 등기는 촉탁이거나 단독이죠. 그럼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출을 왜 안 할까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가. 봐요. 지금 국가가 수용했죠. 보상금 많이 주면은 등기 잘 해주겠죠. 보상금 조금 주면 그 꼴은 못 본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필요 없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이제 4번에 등기의 실행. 그 4번 1번 보세요. 자, 4번에 등기 실행되어 있잖아요. 거기 별표. 일단 1번만 볼게요. 자, 부동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연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록 중 소유권, 줄 보세요.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자, 권리 3개 나왔죠. 자, 수용을 원리로 등기했다. 무슨 권리 지어라? 처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 보세요. 소유권 외의 권리죠. 그럼 뭐 보세요. 여기 갑의 토지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직권 말소야.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다. 또 그 옆에 보세요. 그 옆에 또 뭐 있어요? 처분 제한 등기죠? 그럼 뭔가 하면 갑의 토지에 있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다 직권 말소예요.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그 양가로 2번이 예외 조항인데 그건 아직은 보지 마세요. 그건 민법을 좀 정확히 알고 구해 보셔야 돼. 자, 그 칠판 보세요. 일단 자, 갑의 토지를 수용했다. 그러면 갑의 토지에 있던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직권 말소해라 그 말입니다. 왜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시켜요.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 5번에 이제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이거 설명 안 들었네. 지금 자, 갑의 토지를 수용을 해서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놨죠. 근데 거기에요. 수용 제기일이 실효됐어요. 그러면 수용 제기일이 실효하면 이제 국가나 일반 기업 명의의 소유권 등기 말소해야죠. 그러면 수용 제기일이 실효한 경우에 소유권 등기 말소는 어떻게 한다? 보세요. 대부분 등기에 우리 있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 단독이죠. 그럼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이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 기억이 나는 거. 등기관이 직권 말소 시켰어요. 직권 말소 시켰는데 나중에 봤더니 직권 말소가 잘못됐으면 회복은 어떻게 한다? 직권을 회복시켜야죠.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만 달라. 지금 봐요. 그러면 갑의 토지를 수용을 해서 국가 앞으로 등기했는데 나중에 수용 제기일이 실효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국가명의나 일반 기업명의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죠. 어떻게? 원래 들어가면 촉탁이거나 단독 말소해야죠. 근데 여기 안 그래. 이게 법률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수용 제기를 실효했을 때 소유권 말소 이거는 공동 신청합니다. 그것도 하나 또 특징이에요. 그 5번에 있어요. 5번 보세요. 자, 수용 제기일 실효를 원인으로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말소를 신청은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 신청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신청한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대부분 등기는 설정 말소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요. 근데 수용만 달라. 수용만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요거 시험 나오면은 이제 등기 실행 형태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권 말소 물어봐요. 지금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은 갑의 토지에 있던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네 번째.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자, 이제 10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의미를 좀 정확히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자, 옛날 등기 한번 그려볼게요. 옛날 종이등기부 있잖아요. 종이등기부 참 그리기 좋아요. 딱 두 칸이야 이렇게. 옛날 종이등기부는 이렇게 해서요. 갑 거죠? 자, 그럼 이제 1번에 소유권 보존 갑입니다. 돼 있었고. 근데 거기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죠.
등기합니다. 보세요. 순위 번호가 2번 이렇게. 등기 목적은 이제 소유권 이전. 그럼 이제 원인은 뭐예요? 매매죠? 자, 몇 월 며칠 매매. 그 다음에 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쓰면 끝나요 그냥. 그럼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갑과였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소유자죠. 근데 그게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 그러면 매매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원칙은 무슨 등기? 원칙은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으니까 말소 등기 해야지. 자, 그럼 이제 말소 등기 하면 순위 번호 몇 번? 그래서 3번이지. 3번 딱 쓰고 2번 소유권 말소. 원인에다가 계약의 무효나 계약의 취소라고 쓰고 2번 등기는 어떻게? 싹 지워야지. 그러면 2번 등기 지워지면 소유권 어떻게 됐어요? 없었어? 소유권 없었어? 어떻게 해서? 그렇지. 갑에게 돌아갔다 그 말이지. 그게 말소 등기야 그게. 그게 기억하세요. 다른 말. 반드시 말소 등기는 주등기 부등기? 주등기예요. 그럼 뭔가 등기를 그냥 지운 게 아니고 어떻게 반드시 3번 등기하고 그 다음 지웠어요. 소유권이 이제 갑에게 돌아갔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뭔가 하면 현재 실제 거래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실제 거래는 자, 갑별한테 야 그냥 등기 넘겨 그래 버려요. 뭔가 하면 을로부터 가앞으로 소유권을 그냥 이전시켜 버려 그냥 이렇게 그냥.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그럼 등기해야죠. 순위 번호가 이제 3번입니다. 자, 말소 등기 안 했죠. 안 하고 이렇게 등기하는 거야. 3번하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원인은 잠시 보류. 이렇게. 소유자는 갑.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을의 등기를 안 지우고 을로부터 갑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도 결론은 똑같죠. 근데 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새로운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자, 소유권 등기했는데 소유권 등기한 이유가 뭐다? 갑이라는 사람이 진정 명의를 회복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등기 원인이 이게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원인일자가 없어. 원일자 왜 없을까요? 어차피 새로운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일자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불러요. 요거를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입니다. 과거 8년 요거를 허용 안 했었어요. 말소등기 안 해요. 왜 무효다. 판결 때다가 지금은 인정해줘요. 지금 이렇게 불러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요거는 실질은 무슨 등기예요? 실질은 말소 등기한 종류로 봐요. 말소 등기한 종류.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정확히 명칭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명칭. 자, 책 보세요. 거기 일단 자, 의 한번 보실래요? 의 한번 보고 가죠. 자, 진정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함은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현재 등기 명인이 무거래자인 경우에 을이죠, 을. 진정한 소유자가 무거래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진정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뭔가 하면 원래는 말소 등기해야 되는데 무슨 등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 밑에 2번, 1번. 자, 또 보세요. 자,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현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그 줄 그어놓으세요. 그거 중요해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현한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보세요. 지금 명칭이 진정명의 회복이죠. 그러면 뭘래요? 원래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 등기 있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갑이 한 사람인지 이전의 말이 의미가 되니까 회복이란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있었던 자예요. 자, 또 그다음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자로서 보존의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 등기명과 공동으로 공동으로 체크하고요. 자, 진정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을 신청할 경우엔 그 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자, 진정의 회복 요거는 등기할 때 원칙은 공동 단독. 당연히 공동이에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합니다. 근데 하나. 자, 보세요. 자, 을의 등기가 이제 무효인 등기죠. 갑이 을한테 야 등기 넘겨 그럽니다. 그러니까 을이 들은 척도 안 해. 그럼 어떻게? 이제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하겠죠. 그 양가로 2번이에요. 양가로 2번이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줄.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받아 신청한다. 요건 이제 단독 신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원칙은 공동, 예외가 단독.
그러니까 옆에 가서 이제 3번 중요해요. 자, 등기 원인은 뭐다? 진정명의 회복.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요게 시험 나오면 줄 답으로 뜨는 지문이에요. 그거 어떻게 잘 보셔야 돼. 자, 다시요. 등기 원인은 뭐고? 진정명의 회복.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그럼 이제 첨부 정보 볼게요. 자, 4번에 1번. 자, 공동 신청 시에는 등기 원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딱 자르고. 그럼 보세요. 그러면 공동 신청할 때는 원인 정보가 왜 없어요? 진정의 회복이니까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새로운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에요. 판결에 의한 신청 이용해. 아까 이렇게 했죠. 의리 협력 안 하면 가면 어떻게 한다?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건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때 그때는 원인 정보가 뭐? 판결서 체크하고 판결 정보를 첨부한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양가로 3번 별표. 요건 아직 수업을 안 한 내용인데 자 보세요. 자, 실체 원인 행위가 없고 거래가 아니므로 자,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증 첨부할 필요 없고 검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줄만 그어놓으세요 일단. 아직 수업 안 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 자, 거기 검인 나왔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돼. 검인 나왔어. 그럼 검인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검인 언제 검인받아? 거래계약서? 좀 약해. 검인 그러면 딱 두 단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게 떠올라야지. 그래 보세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진정의 회복 등기할 때는 검인제도 왜 검인을 왜 안 받아요? 새로운 계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 받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뭔가 하면 자 여기 진정의 명의 회복 나왔죠. 요건 시험 나오잖아요. 그럼 답은 딱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등기 원인 일자가 그거 하나. 그것도 진정의 회복 등기할 때 토지거래 가서 검인계약서, 농지증 필요 없다는 거.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4개 나왔어요. 상속 이렇게 그림 보셔야 돼. 그림. 자 보세요. 자 맨날 상속이나 제가 유중 수업할 때 맨날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좀 보셔야 좀 명확해 뭔가가. 그래서 이제 상속 하나. 그럼 유증 특히 좀 주의하셔야 돼. 최근에 가장 많이 뜨는 이제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여기 수용. 수용에서 이제 등기 절차 또는 직권 말소 지문. 작년 시험에도 직권 말소 시험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진정 회복은 용어 정의 이렇게 보셨고. 그렇죠. 그때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앞으로 검인이 나오면 떠오를 게 뭘까요? 딱 두 단어예요. 계약이라는 말. 또 하나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환매랑 이제 신탁을 보고 그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